총 면적 214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정비 공장이 자리한 이곳. 매주 최전방으로부터 장비가 후송되어 온다. 기차. 아, 기차가 들어온다고요, 여기? 예. 기차가 왜 들어와요, 여기? 기차가 우리 최초의 야전에서 장비가 창으로 후송될 때 육로로 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화차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기차 안에 그럼 뭐가 탱크라든지 이런 거? 예, 전차하고 뭐 화력 장비들 다 실습니다. 차량들하고 다 같이 기동 장비들 다 같이 실습니다. 얼마 전까지 야전을 누비던 장비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전차와 자주포,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이날 들어온 장비만 10여 가지. 수십 톤 무게의 장비를 한꺼번에 이송하려면 육로보다 철도, 화물 수송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하차 작업. 무거운 장비 순으로 내리고 지상으로 내릴 때는 대형 크레인을 이용한다. 전차 한 대의 가격은 무려 40억 원. 전차 한 대의 무게는 50톤에 육박한다. 이곳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노후화된 장비들이다. 사전 점검을 통해서 고가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지금 9,600km 이상을 달린 차들, 또 12년 6개월 이상 경과한 차들 이렇게 내려옵니다. 보통 내려오는 차들이 1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비 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달한 차들은 무조건 후송을 내려와서 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날이 첨단화의 길을 걷고 있는 주요 장비들을 정비해 후방에서 전투를 지원하는 것이 바로 육군 종합정비창이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전투 장비로 숨 돌릴 틈이 없는 정비창. 이곳을 거쳐 새롭게 태어나는 장비는 종류로만 1000여 가지에 이른다. 대표적인 K1 전차, K라인 자주포, K55, K200계열 장갑차, K263 자주 발칸, 그다음 각종 총기류 등등 모든 장비가 완벽하니 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강력한 화력을 내뿜는 전차는 정비창 업무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전차를 지상으로 내린 다음에는 가장 먼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바퀴 부분의 궤도를 분리한다. 전차 정비의 시작이다. 요거 차를 공장에 입고시키기 위해서 요걸 궤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고 안 돼요? 그냥 입고를 하면 안 됩니다. 안에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따갑게 내리쬐는 땡볕 아래 그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나간다. 그늘 한 점 없는 곳, 어느새 폭염보다 더 뜨거운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20분쯤 지나자 비로소 절단기는 끝 지점을 향해 있다. 이제 전차를 공장 안으로 후송할 차례다. 견인 전차에 이끌려 궤도가 완벽하게 분리된다. 궤도는 차의 타이어처럼 전차에서 신발 역할을 한다. 그만큼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분이지만 이마저 버리지 않고 재활용된다. 궤도는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둥글게 말아 밴딩 처리를 한다. 궤도 이거는 야전에서 고무를 많이 따랐기 때문에 궤도 공장에서 이거 재생을 이거 탈거해갖고 새로 교체합니다. 이런 부분들인가요? 예, 고무 같은 게 오래돼갖고. 닳고 찢어지고 긁힌 흔적들. 10여 년 넘게 야전을 누빈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궤도는 곧바로 재생 공장으로 옮겨진다. 이미 수북히 쌓인 궤도가 이들의 엄청난 작업량을 말해준다. 아무리 정비 기술이 발달해도 궤도 하나하나 사람 손을 거쳐야만 한다.
밴딩을 풀고 세척 작업이 시작된다. 모래 같은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정비의 정확도가 떨어져서 해체할 때도 힘이 든다. 세척을 마친 궤도는 진동 드릴을 이용해서 해체 작업에 들어간다. 궤도의 마디마디 작은 볼트 하나에도 이들의 손이 닿는다. 기능을 확실하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단품을 제한 나머지는 100% 분해를 해야만 자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품질 보증을 하기 위해서는 100%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대 위에 궤도가 빈틈없이 펼쳐져 있다. 여기저기서 망치질 소리가 울린다. 철심을 분리하는 일은 웬만한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갈 것 같지만 망치질은 계속된다. 한편 궤도를 떼어낸 전차는 전차 공장으로 향한다. 실내 온도가 40도에 이르는 전차 공장에는 공정별로 총 8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가시험을 통과한 뒤에 전문 교육을 받은 군 공무원, 군무원들이다. 군무원의 특성상 직업 군인과 그 성격이 비슷하다. 전문 기술은 물론이고 육종한 기계를 다루는 만큼 강인한 체력이 필수적이다. 입고된 전차는 해체를 시작으로 긴 여정에 들어간다. 자체와 포탑, 엔진은 물론이고 작은 볼트 하나하나까지 수십만 개의 부품을 분리하는데 완전히 해체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열흘이 넘는다. 중장비를 다루는 이들에겐 빠른 길보다 멀지만 정확한 길이 더 중요하다. 이들의 인내와 끈기가 없다면 새 것과 같은 전차는 완성될 수 없을 것이다. 예, 100% 분해 나오고 있습니다. 볼트, 너트, 조그만 나사까지 분해를 해야만 저희들이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대충 해가지고는 이거 기능을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 100% 이렇게 품질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부분이 나쁘다, 어느 부분이 보장이다, 이게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좀 이런 상태입니다. 장정 5명이 진땀을 빼고 있다. 한 살 좀 더 올려봐.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이다. 요리 조금 보내고, 요리 조금만 보내고. 엔진은 해체 작업 중에서도 가장 주의를 요한다. 스톱. 됐습니다. 무사히 분리된 엔진은 또 다른 공장으로 보내진다. 저희들이 여기 해체가 완전 끝날 때까지는 차체 같은 경우는 약 8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포탑은 약 4일 정도가 해체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완전 분해 정비를 해야 신차와 경쟁해도 성능 면에서 뒤지지 않는다. 전차 정비는 이제 겨우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다. 전차에서 분리된 엔진은 또다시 해체된다. 이 역시 완전 해체하고 마모된 부품이라든지 내구성이 떨어진 제품은 교체한다. 미세한 작업이기 때문에 모두 수작업이다. 기계는 단지 작업을 도울 뿐이다. 하나였던 엔진이 해체되자 그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부품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볼트 너트를 포함해서 이 태환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 수가 한 1,500항목 이상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다시 해가지고 야전에 올라갔을 때 10년을 써야 되는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하나를 완전히 분해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걸 다시 사용하고 못 쓰는 부분은 정비를 한다든지 신품을 충구해서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해해가지고 검사하는 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 하나하나 주기적인 정비를 거치면 전차는 50년까지도 쓸 수 있다. 아무리 고돼도 군인의 안전이 달린 만큼 무엇 하나 소홀히 넘길 수 없다. 오늘 더 덥네요. 안 힘드세요? 힘들긴 힘들죠. 힘들더라도 근데 자부심이죠, 자부심. 그러니까 내 아니면 안 된다는 자부심과 우리 정군에서 나의 손에 닿지 않은 개환 전차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보면 뿌듯하죠. TV에서 전차가 나온다든지 하면 아 저기 훌륭한 저 엔진 내가 만든 건데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죠. 그런 기분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시작된 이들의 일과는 한여름 더위와 함께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진다. 궤도 정비단은 이제 막 해체를 마치고 소각 준비를 하고 있다. 궤도에서 분리한 철심이 가득하다. 고무는 재사용이 불가능해 모두 태우지만 철심은 고무를 녹인 뒤에 재사용한다. 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사용을 지금 전방에서 야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각을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다시 재사용, 이 철심을 재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소각하는 과정입니다. 소각로의 온도는 500도. 500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철이 녹으려면 1000도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고무만 녹이고 철심을 남기려면 이 온도가 필요하다. 주변을 삼킬 듯 펄펄 끓으며 위협적으로 타오르는 불길. 그 불길 너머에는 작업자들이 서 있다. 얼굴은 어느새 땀으로 뒤범벅이 돼 있다. 여기 너무 더운 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상당히 힘들죠. 힘들어요? 일단 더위가 이게 500도나 되니까 500도나 올라가니까 장비가 너무 덥죠 일단. 불 앞에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이 달아오른다. 소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소각장에 덮개를 씌운다. 고무를 다 녹이는 데는 앞으로도 2시간이 더 필요하다. 수십 수백 대의 전차가 동시에 정비되는 이곳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정이 시작되고 있다. 재청 작업, 페인트를 벗기는 작업을 합니다. 품질 보장을 위해서 페인트를 녹 및 페인트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내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차의 외관도 처음으로 돌아간다. 쇠구슬의 진동을 이용해 전차의 페인트를 벗겨내는 작업. 쇠구슬을 고압으로 쏘면 도색 전 전차의 본래 색인 은색이 드러난다. 강한 압력의 쇠구슬이 쉬지 않고 뿜어져 나오고 있는 곳. 각종 보호구에 시야도 좁아진다. 네, 녹이 피었던 게 다시 그 녹이 살아서 나오면서 거실거실한 제품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1.2mm에서 1.7mm 될 수 있는 그 쇠구슬로 에아 6 내지 7kg로 압력에 의해서 맞아서 페인트를 제거하는 겁니다. 고압으로. 거기에 밀폐된 공간이라 산소를 주입해주지 않으면 숨조차 쉬기 힘들다. 내부 온도는 45도. 포탑과 차체 구석구석 조금이라도 페인트나 녹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소음과 매캐한 냄새, 통풍이 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도 작업은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작업을 시작한 지 3시간. 차체 외관에 은빛이 돌기 시작한다.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면 이 작업장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전차에 쏠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제청에 쓰이는 쇠구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드디어 제청 작업이 끝이 났다.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인다. 일하면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귀를 때리는 소음에 아직도 귀가 먹먹하다. 이 순간 시원한 물 한 모금만큼 간절한 것이 없다. 정배창은 지금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다. 많이 더우시죠? 네. 땀이 아주. 아니 안에 들어가면 평상시 온도보다 높으니까 억수로 덥습니다. 보면 그린 카드라고 하나 있고 그리고 용접복이라고 입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소프트볼을 맞으면 진짜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구를 확실히 갖춰갖고 작업하고 있거든요. 힘들죠. 그 이제 최종 검사가 끝날 때 뭐 지적사 사항이 없고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재청을 할 수 있었을 때가 제일 보람이 느낍니다. 전쟁터만큼 혹독한 곳 제청 작업장이다. 다음 날 육군 정비창에서는 새롭게 조립된 전차의 기능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왼쪽이 좀 덜 들어오는데? 왼쪽이 덜 들어온 것 같은데? 크레인 지고 있는 방향. 가장 중요한 포탑의 성능 시험이다. 전차는 부대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임무에 투입된다. 공정이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완성도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 크다. 어떤 검사하는 거예요? 속도라든지 유유, 그다음 전체적으로 이산소음 그런 것들을 발생하는 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심상치 않다. 포탑이 조준을 못하고 겉돌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야, 뭐야? 뭐 문제 있어? 평시는 거의 마무리도 안 됐는데 괜찮은 굉장히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점검은 좀 시간이 아, 왜 그렇지? 이게 지금 조금 전까지 이상 없었는데, 8번 기능장치 8번이 지금 뜨는데. 정확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처음의 공정으로 되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사격 통제 장비에는 고장을 알리는 비상등이 켜져 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정비창. 전차 정비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전차에서도 핵심 부위인 포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이 감지됐다. 강호 또 사통이야. 조금 전까지 이상 없었는데, 8번 기능장치 8번이 지금 뜨는데. 그래요? 8번이면 전차장 조종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8번은 CPS 자료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지. 직원들 모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조심해라. 저 빨리 사통 쪽에 가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수 좀 할 수 있도록 좀 빨리 조치해주라고. 그래야 다음 차가 또 뒤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안에 지금 우리 그 필류가 생겨가지고 정확한 조준이 지금 조준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음 맞는 품목이니까 저희들이 멍멍치고 기차 거를 해가지고 선 작업하고 결함 있는 거는 우리 지음 부서에 협조해가지고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빨리 조치하. 사격 통제 장치의 고장이 의심되는 상황. 발빠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 저희 기능 점검하는데
8번, 10번 이게 떴거든요. 지금 불량이 떴네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떤지 원인이 잘 모르니까 이 차가 저희 다음 차 걸 장착을 했으니까 이 차가 좀 빨리 작업을 하셔가지고 좀 빨리 내려보내 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차가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으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제가 바로 빨리 점검을 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천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차의 속을 알기란 쉽지 않다. 불량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그동안의 작업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뒷판의 회로들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기판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기판 내부에 소자가 조금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자만 교환하면 되겠습니다. 큰 문제는 아닌가요? 예. 자주 일어나는 고장입니다. 타버린 소재를 새 것으로 교체한 다음 성능 검사가 이루어진다. 다행히 기계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기계의 과부하는 가장 흔히 발생하는 고장 원인이다. 같은 시간 전차 공장에 우렁찬 기계음이 들려온다. 부품을 새로 교체한 전차의 포탑 성능 검사가 다시 진행 중이다. 과연 이제는 조준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상 없어요? 예, 이상 없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지금 여기 사통 고장등도 불이 나갔고요. 불량을 알리던 등이 꺼졌다. 지금은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탑재 대기하면 됩니다. 이제야 포탑은 힘차게 돌아간다. 직원들도 한숨을 돌린다. 이제 뭐 잘 돌아가는 걸로요. 이제 뭐 성능 시험 결과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장비 올려가지고 또 우리 성능 시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리 올려가지고 길들이 한번 하고 또 밖에서 1200m 실 조정 감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더 바꿉니다. 출고 전의 검사는 중간과 마지막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실제 주행 시험을 하기 전에 하체에 포신이 달려있는 동체를 넣는다. 주행 시험을 위해서 전차에 오를 준비를 한다. 야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마지막 관문이다. 어떻게 테스트 잘 되실 것 같아요? 예,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전차가 주행 시험장을 향해 힘차게 출발한다. 전차의 최고 속도는 65km. 60%의 등판로 시험은 물론 가속과 제동, 야지 주행에 이르기까지 총 6개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최고 속도 시험, 등판 시험, 교철 시험, 방해물 시험, 또 수중 시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불합격이나 뭐 판정을 받으면 다시 재작업해야 됩니다. 다시 전부 예, 처음 다시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예, 합격될 때까지 그 기준에 맞게 들어올 때까지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관문을 넘기 전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해체와 세척, 재청과 조립 등 10개 이상의 공정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전차. 이제 다시 10년을 쓰게 될 전차의 위용 속에는 수백 명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담겨 있다. 낡은 전차를 새 것으로 만들려면 새 부품들이 필요하다. 1200도 뜨거운 쇳물의 열기로 가득한 곳.
필요한 부품을 직접 찍어내는 생산 지원단이 주변을 삼킬 듯한 붉은 기후. 용광로의 샘물은 그 무엇보다 위협적이다. 화상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에 보호복은 필수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꽃. 매 순간은 긴장의 연속이다. 견디기 어려운 열기 외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도는 이곳. 그래도 부품 생산은 쉬지 않고 이어진다. 방위각 카바입니다. 방위각 카바. 방위각 카바? 예. 이게 M48 전차에 들어가는 카바입니다. 예. 이곳에서 생산하는 부품 종류는 약 2,000여 개에 달한다. 쇠물은 굳어가면서 점차 본래 자신의 색으로 돌아간다. 하루 반나절을 꼬박 불 앞에서 보내는 이들. 용광로 작업은 정비창에서도 가장 고된 작업 중의 하나다. 이곳에서 전차나 장갑차의 바퀴만 연간 200여 개가 만들어진다. K200 장갑차라든가 K1 전차, 안 그러면 차량에 들어가는 차 부속품, 그다음에 총포, 그러니까 전 군에 소요되는 부품은 다 제작 가능합니다. 작업자족을 해야만 부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시간째 계속되는 작업. 이곳에 있는 한 마스크도 벗을 수 없다. 마스크는 왜 쓰신 거예요? 저음 작업장에서는 가공약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샘물 투입하게 되면 유독 가스가 발생합니다. 유독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저희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쇳물은 급속도로 식어가면서 불과 함께 연기를 뿜어낸다. 매캐한 연기는 어느새 천장까지 차오른다. 쇳물이 다 굳으면 이제는 틀에서 떼어낼 차례다. 아직 식지 않은 쇳물은 마치 성난 것처럼 보기만 해도 위협적이다. 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얼굴. 흐르는 땀방울에 눈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다. 막 땀이 막 비 오듯 하시는데요? 힘들진 않으세요? 힘들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힘든데 작업하는 데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제가 맡은 임무는 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불량을 하나라도 감소시켜야 됩니다. 1200도의 쇳물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몫을 해내는 사람들. 사시사철 불 작업은 계속되지만 찬바람이 불면 작업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이다. 정비창의 한쪽, 용광로 못지않게 엄청난 공정이 또 있다. 염산 처리장이다. 고온의 염산은 열을 발생시켜 인체에 닿을 경우 화상을 입히는 위험 물질이다. 연산에 사인 발입니다. 그만큼 연산이 이건 열 연산에 사인 지금 보면. 이게 녹이 슬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염산에. 마치 몸을 씻기듯 작은 장비 하나도 구석구석 그들의 손이 닿는다. 염산 세척은 도금을 위한 전 단계다. 각종 제품에 묻은 록 같은 거 이물질 제거하다 보니까 도금은 전철이 다듬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전철 작업하면 동분량이 거의 납니다. 전철이 작업이 도금의 한 70%라 해도 다행이 아닙니다. 넓지 않은 염산 처리장에도 작업 순서가 있다. 기름을 제거한 장비를 염산에 넣고 그다음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을 번갈아 가면서 중화를 시킨다. 염산은 물론 온천수처럼 끓어오르는 물까지 순간의 부조리가 얼마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와서 타봐야죠. 일을 해야 돼. 임무 수행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녹이 제대로 안 됩니다.
뭐 살만합니다. 견딜만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없다면 장비는 새롭게 태어날 수 없다. 눈까지 시려오는 작업장. 허리 한 번 펴기가 어렵지만 자부심은 그를 매일 서 있게 한다. 오후 4시 퇴근 시간이다. 아침 7시 30분부터 작업에 투입된 이들의 하루는 조금 일찍 마무리된다. 집으로 향하기 전 잠시 더위를 식히려는 모양이다. 더위에 쉬이 지치는 여름철엔 수박만한 음식이 없다. 고된 하루를 보내고 이제야 비로소 굳었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난다. 일을 하시고 휴식 시간에 수박 먹으니까 맛이 또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이건 완전 꿀맛이죠. 시원한 게. 땀 많이 흘리고 내가 먹으니까 가족 같네요. 군무원이기 전에 이들도 한 가정의 가장들이다. 이 무더운 날 이렇게 선생님 경력이 얼마나 되셨어요? 예, 지금 35년 정도 됐습니다. 30년? 예, 언제 이렇게 30년이 넘었는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드실 때 네. 주로 어떤 생각 많이 나세요? 뭐 가족도 생각하는 거지 뭐.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이 뭐 국가에가 있고 무엇이 있다 해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 경제적으로 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힘들게 일하지 뭐 내가 뭐 딴 거는 없잖아요. 그 피디님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내가 뭐 경제적으로 안 따르고 이런 일을 시키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생활하고 하니까 일에 힘들어도 견디고 일을 하는 거지. 안 그래요? 대기하고 있어요. 공정에 쫓기다 보면 어떻게 하루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때가 많다. 힘들지만 돌아갈 집이 있어서, 반겨주는 가족이 있어서 오늘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일주일 뒤 육군 종합정비창에는 또다시 장비가 실려온다. 야전 부대로부터 장갑차와 전차, 트럭과 차량이 후송돼 왔다. 순서대로 내려야 되거든요. 이게 내려오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은 체류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고가의 장비들은 무게만 해도 수십 톤에 달하기 때문에 중장비를 싣고 내리는 일마저 호락호락하지 않다. 저기 현준아, 요거 좀 잡아줄래? 아니 왼쪽 앞에. 오케이.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지상의 작업자는 조정실과 의사소통을 주고받는다. 전차 정비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다. 저희가 야전에 가서 그 장비들을 선정해가지고 요소리가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을 이렇게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기술 지원팀이 올라가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그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차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전차의 정비 시기는 엔진의 수명을 고려해서 13년 주기로 돌아온다. 야전에서 막 도착한 전차는 궤도를 분리한 뒤 세척장에 들어간다. 흙먼지나 이물질이 끼어 있을 경우 정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다. 수압은 보통 세차장의 2~3배에 달한다. 사람이 맞을 경우 상처를 입을 수 있을 정도의 강한 물줄기다. 안에 그 녹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페인트를 제거 안 한 상태에서는 이 제품 하나하나가 사용 가능하다, 사용 불가능하다, 그 판단을 못 하는 겁니다. 사용 불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흙먼지는 물론 크고 작은 돌멩이가 날리고 사방으로 튀는 물줄기에 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 와, 이게 한 30분을 작업하셨는데 옷이 뭐 예. 진흙탕이 되죠? 지금 현재 요즘 K1 같은 경우는 엔진 전차 같은 경우는 사실 오염이 좀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오염 농도에 따라서 시간이 더 잡을 수 있습니다. 세척 작업만으로도 마치 새 것이 된 것처럼 전차에서 빛이 난다. 그 시각 옆 건물에서는 자주포 정비가 한창이다. 전차가 지상전에 사용되는 직사포라면 자주포는 곡사포로서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K55A1 자주포를 정비를 하는 라인이 됩니다. 차체, 그 중에서도 차체를 정비를 하는 라인입니다. 연평도 폭격 사건을 계기로 잘 알려진 자주포는 화력전의 선봉인 만큼 매우 중요하다. 공정 순서는 전차와 비슷하다. 조립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지만 비좁은 공간 속에서도 부품마다 최선을 다한다. 중간이 너무 좁거든요. 제 내도사항이 더운 거하고 중간 좁은데 제 내도됩니다. 일단 더위하고 싸움이겠죠. 지금은 이번 주 내내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 덥다 보니까 아마 너무 힘드네요. 그 점이. 육군 종합정비청의 오후. 최종 기능 시험을 통과해 출고에 문제가 없는 전차는 비로소 도색에 들어간다. 위장색을 입히는 과정은 전차 장비의 막바지 작업이다. 차 도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도색이요? 예, 1차 도색. 어떤 색깔로 하시는 거예요? 국방색 들어가고 항토색 들어가고 모래색, 검은색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위장색의 무늬에도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에서 약간의 오차만 생겨도 작업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도색을 해온지라 이들은 밑그림이 없어도 마치 스케치 위에 그리듯 감각만으로 색을 칠한다. 전차 한 대의 도색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8시간. 페인트 냄새 속에서 거의 하루를 보낸다. 드디어 도색이 완료됐다. 이제 출고만 남았다. 일주일에 한 번 정비를 마친 장비들이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 야전으로 돌아갈 장비만 30여 종. 장기간 정비창에 머물러 수백 명의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장비들이다. 우리 요원들이 모두 고생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성능이 완벽하게 해서 나가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또 그동안 이 차에 대해서 정이 들어서 그런지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흘린 땀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순간이다. 기차가 멀어질수록 아쉬움이 밀려오는 건 그들이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냈기 때문이다. 새롭게 태어난 전차는 다시 대한민국 구석구석 산과 들을 누빌 것이다. 제가 정비한 차가 이제 야전까지 잘 도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합니다. 많이 아쉽죠. 이제 떠나는 거 보면. 그래도 또 내려올 거라 또 내려오니까 또 한 놈 장가 보내면 또 한 놈 제대하고 또 오니까 그럼 또 정비해서 이쁘게 만들어서 또 보내드려야죠. I'll be there.